낚시는 대상어와 낚시인과의 1대1 승부가 낚시라고 말하고 싶다. 승부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늘 대상어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대상어가 물어주지 않는 다음에야 아무리 뛰어난 채비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법이다. 대상어는 잠시도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수심층과 회유 반경, 먹성마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대상어가 제멋대로 일을 벌이면 뒷마음으로 쫓아가야 하는 게 낚시인의 숙명일 것이다. 이번에는 시간대와 씨알에 따른 007조법에서의 응용 방법. 일반 뱅에돔과 감성돔은 수평운동, 긴꼬리 뱅에돔은 수직 하강운동. 일단 뱅에돔과 감성돔의 밑밥에 의한 먹이 활동 패턴을 보자. 찌낚시에서 밑밥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지만 007조법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과 씨알에 따른 운용 핵심은 결국 대상의 기본 습성을 파악한 다음 밑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어를 유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뱅에돔의 먹이 습성을 보자. 뱅에돔은 감성돔에 비해 먹이를 취하기 위한 부상이 한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수면 최상층까지 떠올라 낚시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같은 뱅에돔일지라도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간의 부상력에는 차이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일반 뱅에돔은 밑밥에 의해 떠오르면 무리지어 수평 방향의 타원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머리를 약간 들고 수평 운동을 하면서 미끼를 배가 찰 때까지 먹는다. 물론 밑밥을 먹는 수심층은 그때의 조건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감성돔도 크게 볼 때 일반 뱅에돔과 같은 모양으로 움직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긴꼬리 뱅에돔은 일반 뱅에돔과 달리 적극적인 수직 운동을 한다. 유형층 및 밑밥을 먹기 위한 부상층은 그때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직의 타원 운동을 보인다. 때문에 긴꼬리 뱅에돔은 낚시 도중의 순간적인 모습만을 간간히 보여주곤 한다. 이때 밑밥을 먹는 모습도 다르다. 밑밥 한 점을 후다닥 채 먹고서는 쏜살같이 밑으로 하강한다. 때문에 바늘이 턱 속 깊이 안창거리가 될 경우가 많다. 찌가 빨려 들어가는 어신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이번에는 감성돔도 보자. 감성돔은 바닥층을 주무대로 삼는 바닥고기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성돔이 주로 노는 수심은 바닥으로부터 1에서 2m 안팎의 수심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란철이나 한여름 8월이면 때때로 수면 가까이 부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뱅에돔을 노리다가 뱅에돔의 어신이 뚝 끊어지면 감성돔이 뱅에돔을 노리던 채비에 걸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감성돔은 근본적으로 뱅에돔보다는 수압의 적응력이 느리고 약하다. 감성돔이 30m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에서 연구 방류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성돔의 이동은 최대 8km를 넘지 않으며 2에서 3km 정도가 하루 평균 회유 반경으로 알려져 있다. 수온이 떨어져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수심 15m 안팎의 물속 능선을 따라 나선다. 또 밑밥에 반응하는 속도 또한 뱅에돔보다 늦은데 밑밥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안정된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그림이 참조. 씨알에 따른 대처법. 1잡어층의 경계면을 노려라. 똑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데도 마치 물속을 꿰뚫어보고 있듯이 굵은 씨알만을 골라서 낚아내는 낚시인이 있다. 그 비법을 물으면 수심을 남보다 조금 깊게 준 것이 주요한 것 같다는 등 목줄이 조금 예민했다더니 갖가지 분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수중 관찰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갯바위의 여건이 맞아떨어지고 고기의 활성도가 좋을 경우 밑밥을 투척하면 그림 3처럼 세력이 형성되는 확률이 높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밥이 투척되는 표층에 가장 근접하는 것은 잡어와 소형 대상어가 된다. 어느 정도 이상의 몸집을 갖춘 낚시. 대상어는 보통 잡어와 대상어의 소형급이 몰리는 경계면의 춤을 쉽게 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잡어나 소형어보다 발달된 경계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생태계의 질서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대형어는 일정한 지역을 지키면서 잡어나 소형어의 주변을 노리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대형어가 과감하게 잡어층을 뚫고 접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순간적으로 잡어가 사라지는 경우는 일단 대형어의 접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뱅에돔보다 감성돔이 접근할 경우 잡
잡고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감성돔은 뱅에돔에 비해 행동 반경이 좁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밑밥의 경계면 또는 그 수심 아래에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처럼 발밑에 잡어와 소형어가 집중적으로 이용해 대상어를 효과적으로 노리기 위해서는 채비를 잡고기층 밖으로 던져 적정 수심층까지 안정시킨 다음 대형어가 접근해 있는 경계면까지 이동시키는 게 요령이다. 시간대별 대처법. 새벽엔 발밑을, 날이 밝을수록 멀리 쳐라. 필자가 찌낚시에 입문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갯바위에 내린 후 대체 어디를 노려야 할 것인가 하는지 이 점 가장 어렵고 절박했다. 발밑을 노릴 것인지, 전방 10m쯤을 노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멀리 30m 이상을 노려 원투해야 할 것인지 조류를 거의 볼 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그 답답함이 오죽 컸을 것인가. 이후로 조류와 바닥 지형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게 되면서 포인트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거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즉 포인트에 흐르는 조류와 바닥 지형을 감안하여 발밑 근거리 원거리를 노리는데 언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뚜렷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기회가 마련되어 일본의 탑급 명인들과 몇 차례에 걸쳐 동행 출조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이들의 낚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차,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명인들은 새벽녘은 발밑을 공략하고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근거리로 다시 원거리로 공략거리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간단했다. 감성돔과 뱅에돔 등의 대부분의 낚시 대상어는 밤이 되면 갯바위에 접근했다가 날이 밝아짐에 따라 갯바위를 중심으로 조류를 타고 접근과 후퇴를 반복하고 한다. 들물엔 고기가 갯바위 쪽으로 돋고 썰물이면 멀어진다는 개념의 낮과 밤의 시간 요소를 접목시킨 이론이라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이 이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 그 예로 무수히 열리고 있는 각종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시간대별 작전 계획을 보자. 일본의 토너먼트는 대개 1회전을 새벽 6시에 시작한다. 즉 1회전은 오전 6시에서 8시, 2회전은 9시에서 11시, 3회전은 12시에서 14시 이런 식이다. 그런데 선수들의 작전 계획을 보면 1회전의 새벽 시간은 어김없이 발밑을 공략하고 점차 날이 밝을수록 공략거리는 늘려주는데 2회전은 전방 7m에서 10m 안팎, 3회전은 30에서 40m까지 원투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필자 또한 이러한 거리 공략법을 국내의 여수권, 제주권, 고성권, 동해권, 통영권, 거제권 등지에 갯바위에서 응용하여 좋은 대회 결과를 거두었다. 뱅에돔이건 감성돔이건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 입질이 가장 좋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